또 다른 미래를 꿈꾸거나 꿈을 실현해보시고 싶었던 5, 60대 우리 부모님 세대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꼭 한번 지원해보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로꼬미 꿈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창업설, 그녀의 픽을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까지 모든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청년, 만 39세 미만의 청년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줬다면 중장년층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컨셉으로 업종이나 아이템에 대해서 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보시면 신중년 도시재생 창업지원 프로젝트라고 떠 있습니다. 점프업 50, 60이라고 한 것처럼 5, 60 창업자분들이 주로 타겟이고요. 참신하고 가치 있는 아이템으로 동네와 골목을 바꿀 신중년 예비 혹은 기창업자 팀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 창업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역사회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취지와 아이템, 예를 들어볼게요. 책방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 예술가와 협력하는 문화 콘텐츠, 강목형 카페 창업, 그리고 특산물을 활용해서 주민 및 관광객 참여 원데이 클래스. 단순히 업종이 책방이고 카페이고 식당보다는 약간 주민들을 한 번에 모을 수 있고 주민들을 위한 혜택 혹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원데이 클래스 이런 목적이 이런 사업과 좀 취지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막 칼로 물 베듯이 경계가 확 나뉘는 기준점은 아닌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들을 좀 더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하고 이런 공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업종에 크게 제한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얼마만큼 뽑는지 보면 총 50명을 뽑게 되는데요. 예비 창업자가 반, 그리고 업력 3년 미만의 기창업자가 25명. 그래서 예비 창업자 반, 기창업자 반. 단 이 기창업자는 반드시 3년 미만. 3년 미만의 창업자분들만 가능하시고요.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 소재지가 어딘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제일 중요하죠. 뭘 도대체 지원해주냐? 교육, 컨설팅, 사업화 자금, 예비든 기창업자 등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은 지원금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별도 선발 과정을 통해서 최종 지원팀을 한 번 더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업화 1단계가 2단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팀 안에 뽑히게 되면 일단 교육과정과 컨설팅이라는 이 단계는 공통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선별적으로 잘하시는 선발이 되는 12팀에게는 2단계의 사업화 자금 지원이 들어가게 돼요. 창업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매장 모델링, 마케팅 등 해서 2천만 원 이내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교육 1단계, 2단계 초반에는 자금은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 이 공고문으로 통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자세히 현해보시는 거가 필요하겠고요. 그럼 내가 50팀에서 12팀 안에 못 선발됐을 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당연히 뭐 교육이 들어가겠죠. 현장 실습을 시켜주네요. 예를 들어 내가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데 카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뭐 현장 실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습 수당을 받고 교통비를 받고 여비를 받나 봐요. 이렇게 한번 그 업계를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쯤에 이렇게 교육이랑 이런 게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실제로 사업화를 할 수 있게 이 12팀 같은 경우는 뭐 매장 모델링도 하고 홍보 마케팅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의 1년 단위의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이 2천만 원에 대한 금액은 역시나 기준이 자부담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이죠. 우리 이거 정말 그녀의 픽에서 돈 쓰는 법 많이 배워서 이제 어떤 말인지는 다 이해가 가시죠? 내가 2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할 거야 하서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을 다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돈 2천에서 총 4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할 때 2천을 쓸 수 있는 자부담금률은 항상 꼭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 접수해 주셔야 돼요. 30일 날 6시 이후에 1차 심사가 발표되고요. 2차 는 7월 둘째 주 정도에 하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발표하고
OT를 가시게 됩니다. 22일 6시까지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 사이트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한번 걸어 드릴 거고요. 신청 자격이 나옵니다. 1인 사업자분들도 다 가능하신 것 같아요. 기청업자는 3년 이내 7년 5월 18일 이후여야 되고, 사업자 대표가 신청하면 됩니다. 1956년 1월 1일생부터 1970년 12월 31일생, 만 50에서 64세의 대한민국 국적의 신중년이면 됩니다. 수료생이 창업의 대표로 참여해야 하고요. 이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역시 사업계획서는 들어가죠. 그리고 동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은 신용 등급 평가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업에 선정되려고 하면 심사하는 기준만 적재적소에 잘 넣어주면 돼요. 정부 지원 신청 사업 계획서는 제가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주최 기관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심사 항목이랑 배점 기준표를 첨부시켜줘요. 그거는 이대로만 쓰면 너는 가점도 받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볼게요. 일단 신청 동기를 써야 돼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신청 배경이랑 창업 동기를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 배경이 약간 내가 어디에 몇째로 자식이 몇 명 있고 사실 이런 거보다는 커리어적으로 이 아이템과 얼마나 연관된 배경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티브를 얻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됐는지, 그 다음에는 의지와 적극성인데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24시간 일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할 수가 있고 이런 현실적인 어느 정도 가능성을 어필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의지가 있고 게다가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좀 현실적인 파이팅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얼마나 전념할 것이고 성실하게 할 것인지도 말을 해줄 수 있고요. 이게 이 사업의 약간 차별성이라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의 명확성과 중요성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천에 쌀이 유명해. 부산도 쌀이 유명해. 근데 이천에 밀려서 부산의 쌀을 잘 몰라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천의 그 쌀을 이용한 리조또라든지 이런 이탈리안 식당을 만들겠어. 이런 예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이 아이템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그 과제를 분명히 어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 공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라는 건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냐도 적으셔야겠죠. 창업 및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유사 모델, 경쟁 모델, 분석조사, 시장조사 한번 쭉 하셔야 되고요. 차별성, 이 차별성이 나오는데요. 이 경쟁력, 이거를 아무래도 이쪽에 이 도시재생이라는 카테고리에 맞춰서 이 포인트를 어필해주면 이 사업의 취지와 굉장히 맞아떨어지죠. 우리는 진짜 이태리 현지 음식 맛을 추구하겠어. 화덕 피자를 제대로 저온 숙성해서, 사실 이런 어필보다 이태리 식당이라고 하면 지역 특산물의 쌀을 가지고 리조또를 한다든지, 아니면 크림 스파게티에나 치즈에 들어가는 우유가 우리 목장에서 나온, 우리 지역의 목장에서 나온 걸 쓴다든지, 사실 이런 쪽으로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목장이 활성화되고 이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약간 이런 공익적인 취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고객과 소비자의 그 관계 파악 정도. 어쨌든 창업을 하면 뭔가 재료 같은 거를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이용한다든지,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한다든지, 어쨌든 고객과 소비자의 그 관계를 파악하고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진 현실성, 정말 중요하죠. 실현 가능성 정말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향이 있나. 제가 느껴본 이런 심사 기준들은 넌 정말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생각해봤고 얼마나 알고 있니를 약간 돌려서 말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또 되게 어려워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알아야 할 수도 있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답이 뾰족하게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좀 진정성 있게 써주시는 게 이것도 꽤 많은 차이점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지속 가능성. 수익성 정말 중요하죠.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어쨌든 반은 교육 컨설팅 하고 반은 모델링 이렇게 하고, 이걸 했을 때 1년 후, 2년 후, 3년 후가 좀 내다봐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확장성도 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요, 일반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이윤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기업가 정신을 말한다. 일자리 마련, 교육,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지원 등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하네요. 이 도시재생이랑 많이 맞물리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50대, 60대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경력이랑 전문성, 역량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 능력이나 네트워크, 자원 연계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죠. 이 부분만 잘 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작성하신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